36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제조 날짜를 계산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제조 날짜. 그러니까 하나 적어서 볼게요. 1번 문제. 문제 1번. 제조 날짜를 계산하시오. 근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도는 2017년으로 하고 제품명의 5번째, 6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월로 처리하고요. 월로. 그 다음에 7번째, 8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일로 표시하래요. 일로 표시하래.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그게 제조 날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무슨 함수를 쓰라 그랬냐면 데이트 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요. 미들 함수라는 걸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XOC 대시 1108 그러면 얘가 2017년 11월 08일로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제조 날짜는 이 제품명은 B의 5번째 셀에 있는 거죠. 네, B의 5번째 셀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처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계산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트 함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년, 월, 일을 쓰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는 데이트라고 써보세요. 는 데이트라고 가로를 열면 는 데이트로만 썼더니 엑셀의 날짜 시간 코드에서 날짜를 나타낸 수를 구한대요. 그리고 이 데이트를 더블 클릭하던 아니면 마지막에 괄호를 열어주면은 는 데이트에 대한 문법이 떠요. 문법이 떠요. 여기에 뭐라고? 이어, month, day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아까 연도는 얼마라고 써 있었죠? 2017 컴마 월은 여기 있는 5번째, 6번째니까 11일이죠. 10일. 그러니까 10일 컴마 08일이잖아요. 그렇죠. 08 하고 괄호를 다듬고 엔터를 치면 날짜가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봐야 알아. 날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날짜를 우리는 지금 우격다짐으로 직접 입력했지 않습니까? 이 연도는 2017은 알겠는데 제품명에 있는 5번째, 6번째를 잘라와야 되고 7번째, 8번째를 잘라와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 넣어주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직접 입력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보자 이거지. 풀어보자. 그러면 MID 함수는 또 뭐냐 이거죠. MID 함수는 는 데이트 미들 괄호 열고 문자 그리고 n번째 그리고 m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를 잘 나올 거냐 하는 거예요. 특정 문자에서 n번째부터 m개를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자른다. 미들 함수라는 문법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얘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연필 그러면 글자가 써지는 도구란 말이야.
지우개, 그러면 지우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함수예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는 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우리가 2017년 11월 8일이라고 입력해도 되는데, 어느 숫자든지 어느 글자에서 뭐를 잘라가지고 연월일을 합성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데이트라는 함수를 쓰면 편하고, 아까 우리 입력한 데이터 중에도 날짜가 있어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접 입력한 건데, 이건 판매 날짜고, 요게 XOC1108이라는 게 2017년도에 다 생산한 제품인데 11월 8일이고 10월 12일이고 8월 10일이고 그런 의미로 입력을 한 거래. 입력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입력한 규정대로 뜯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는 MID XOC-1108이라는 글자에서 다섯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개잖아요.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를 자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문제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써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함수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글자, 문자예요. MID 함수를 거치면 무조건 글자가 됩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결과는 뭐가 된다? 11이 되겠죠. 11. 11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니까 다섯 번째 두 개잖아요. 다섯 번째 두 개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아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월이 되는 거죠. 월이 되는 거고, 얘는 일곱 번째, 여덟 번째니까 일곱 번째 두 개를 자르면 0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숫자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081이 되는 거죠. 연도는 무조건 2017이라고 지정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XOC-1108이라는 게 아까 B의 다섯 번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다섯 번째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따졌을 때 이걸 한번 따져보자. 이거 2017은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요 11일은 어떻게 나온 거죠? 10일은 어떻게 나온 거죠? 요거를 쓴 거죠. 요거. 얘를 써서 이렇게 쓴 거고, 요 08은 어떻게 나온 거죠? 얘를 써서 08이 나온 거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B의 다섯 번째 셀이었고요. 얘도 B의 다섯 번째 셀이었죠. 그렇죠. B의 다섯 번째 셀을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과정이 이제 엑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통째로 외우느냐? 외우지 않고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풀어나가 볼게요. 근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책에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안 해놓고요. 그냥 결과를 보여주고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어느 특정 출판사에서는 단계적 과정을 설명해놔요. 근데 앞에만 해놨어요. 앞에 요 부분만 이렇게 놓고 이 뒤로 가면 무조건 결과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사용자들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데이트 괄호 열고, 아까 는 데이트 괄호 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년, 월, 일을 써야 되는데 년월일을 쓰는데 이게 지금 연도는 2017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월과 일이 복잡했지 않습니까? 얘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요거예요. fx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문법이 떠요. 설명이 뜬다고, 이렇게 설명이 뜬다고. 그럼 아까 연도는 뭐라 그랬죠? 무조건 2017이라고 쓰라고 했고, month는 아까 MID 함수 쓰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다 MID 함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요거 여기 가서 MID가 없죠? MID가 없잖아요. 그럼 함수 추가 눌러서 여기서 MID를 찾을 거예요. 가나다 순이니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이 동네에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M을 누르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로 탁 가요. 한글 상태에서 누르면 저 왼쪽에 이렇게 의가 찍히고, 영문 상태에서 만약에 Q 누르면 어떻게 돼요? Q로 시작하는 함수, M을 누르면 M으로 시작하는 함수로 가거든요. 이거는 엑셀만 그런 게 아니라 본래 우리 컴퓨터 상에서도 알파벳 글자를 누르면 그 알파벳 글자로 되어 있는 폴더나 파일을 찾게 돼요. 검색 기능이. 자, 그 중에 MID 함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MID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확인 누르면 이제는 MID 함수에 대한 설명이 떠요. MID라는 함수의 설명이 뜨거든요. 그러면 텍스트는 뭐냐면 어떤 문자에서 잘라올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제품명이잖아요. 제품명. 이거. 이 글자에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 아까 5번째, 6번째라고 했으니까 5라고 쓰고, 넘버 캐릭터 몇 글자? 2글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에러가 났어요. 지금요. 왜냐면 월 중에 월만 있고 일을 입력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fx를 누르세요. 그러면 요거 MID 함수에 대한 거 말고 데이트를 클릭하면 데이트 함수에 대한 또 과정이 나와요. MID를 클릭하면 MID는 설명이 아까 해결이 다 됐잖아요. 어느 글자 몇 번째에서 또 몇 개. 근데 데이트를 클릭했더니 아직 데이를 안 썼잖아요. 데이. 그러면 다시 요 MID 있잖아요. 요 MID를 클릭해서 아까 제품명 글자, 그리고 아까 7, 8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부터 2글자. 그리고 확인 누르셔도 되지만 요 데이트라는 글자 쪽을 클릭하면 이제 데이트에 관한 문법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MID를 클릭하면 월이 해당하는 거를 해결이 됐고, 뒤에 있는 MID를 클릭하면 며칠이라는 거에 해결이 된 거죠. 확인 누르면 요것이 제가 중간에 띄어쓰기 한 거는요, 그냥 보시기 편하라고 띄어쓰기 한 거고, 엑셀에 직접 입력할 땐 저도 띄어쓰기는 안 하거든요. 이거는 붙어진 대로 이제 본 거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몇 년, 몇 월, 며칠을 입력해야 되는데 2017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겠는데 월을 입력해야 되는데 월을 입력할 줄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냥 저 위에는 fx 있잖아요. 이거 얘를 누르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2017은 썼고, 연도는 이제 월을 써야 되는데 월은 책에서 보니까 MID 함수를 쓰라고 했고, MID 함수가 지금은 썼으니까 있지만 없을 때는 함수 추가 눌러서 M으로 시작하는 함수로 찾아가야 되죠. 이렇게 M으로 시작하는 함수로 찾아가서 MID 얘를 찾아가지고 확인 누르면 이제 MID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뜬단 말이에요. MID는
특정 위치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글자를 잘 나오는 거라고 써 있어요. 이때 텍스트는 어떤 글자에서 잘 나올 거냐? 그래서 마우스로 제품명에다 클릭하면 되고, 스타트 넘버는 몇 번째 문자의 위치에서 몇 번째 문자의 위치, 스타트 넘버니까 몇 번째 글자냐? 아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라고 했으니까 XOC-1 그러니까는 다섯 번째에서부터 넘버 캐릭터 두 글자. 그리고 다시 데이트 함수, 데이트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데이트에 관련된 함수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월은 해결했는데 일을 모르겠다. 근데 일도 아까 똑같았잖아요, 과정이. 그러면 요거를 보고 그냥 쓰셔도 되죠. 5,2가 아니라 7,2만 써도 되겠지. 보고 이렇게 베끼셔도 상관없겠죠.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대문자로 쓰는 거는 알아서 소문자를 쓰면 대문자로 자동으로 변환되는데, 처음부터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보시기 좋으라고 쓰는 거 외에는 전혀 없어요. 저도 평상시에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네. 그러면 몇 년도, 2017년도 몇 월, 며칠 하고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밑에 수식 결과가 나왔네. 2017년 11월 8일이라고 이렇게. 이게 맞다 생각하면 확인. 이게 안 맞으면 다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확인 누르면 뜨는 거죠. 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MID가 뭐다, 데이트가 뭐다라는 거를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연습장 꺼내가지고 수기로 썼어요. 는, 데이트, 가로 열고, 연도, 월, 월, 1 하고 문법을 외웠단 말이야. 아이머 보이가 뭐 몇 형식이다 이런 영문법 외우듯이 이렇게 외워야 돼요. 문법이니까. 근데 2017은 썼고 11월 8일인데 10일은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저 글자에서 몇 개를 자르게끔 하는 MID 함수에서 나온 거를 알겠는데 답을 보니까 MID를 모르겠단 말이야. 그럼 MID를 또 풀어서 공부해야지. 그래서 하나씩 함수를 풀어나가야 돼요. 함수를 풀어나가야 돼. 그래서 MID는 어느 문자에서 몇 번째에서 시작해서 몇 개를 잘 나온다. 몇 개를 잘 나온다. 그게 MID 함수예요. 시험에 MID가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이와 흡사한 함수가 뭐가 있냐면요. 레프트 함수가 있어요. 레프트 함수. 문자에서 m개 이렇게. 그래서 특정 문자에서 왼쪽에서 m개를 자른다. 는 라이트도 함수 있어요. 똑같아. 이건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럼 얘를 봐야죠. 얘. 는 레프트 A, B, C, D, E. 그럼 뭐가 된다? A, B. 왼쪽에서 두 개 잘랐으니까. 그럼 얘는 는 라이트 써가지고 A, B, C, D 중에 두 개 그러면 뭐가 된다?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두 개를 잘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들은 중간에 낀 걸 잘라오는 거죠. 중간에 낀 거를. 뭐 첫 번부터 잘라도 되고, 뭐 중간에서 잘라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 함수들에 연관된 게 아까 데이트 함수가 나왔으니까 데이트 함수 나오면 레프트, 라이트, 미들이 잘 껴요. 잘 껴다녀.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에 두 개 잘라도 되죠. 이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는 오른쪽에 두 개 잘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데이트, 미들, 라이트 세 개를 사용하시오 그러면 세 개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미들로 자르고 MID로
얘는 right로 잘라야 돼요. 그때는 둘 다 미들로 자르면 땡이야. right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쓰라고 하는 건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아래에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자동 채우기 말씀드렸죠? 예, 셀 오른쪽 하단에 점을 가지고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이때 드래그한 결과가 이렇게 굵은 줄이 중간에 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랬더니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책에는 블럭을 잡고 입력을 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눌렀더니 이 서식이 깨졌지 않습니까? 깨지면 얘는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요 위에 날짜로 바꿔주면 서식이 바뀝니다. 컨트롤 1번 눌러서 하지 않으셔도 위에 아까 일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날짜로만 바꿔주시면 간단한 날짜로 그럼 날짜로 변합니다. 그럼 이게 편한지 자, 수식을 입력할 때 1. 블록 설정하고 블록 설정 후 입력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할 거냐, 블록 설정한 후에 수식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수식을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결과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아까 또 있었죠? 수식을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했었죠. 그리고 채우기 옵션에 가서 옵션에 들어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식을 날짜로 바꿨지 않습니까? 간단한 날짜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할 건지는 여러분이 연습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책자는요. 그래서 블럭 설정 후에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끔 시험 위주로만 할 거냐.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자동 채우기라는 걸 주로 많이 쓰니까는. 근데 자동 채우기 중에 아까 테두리 선이 서로 달랐잖아요. 굵은 줄, 얇은 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테두리 선이 똑같았으면 그냥 자동 채우기가 제일 편하죠. 그 선 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선 굵기 때문에. 어차피 두 문제잖아. 1번 문제, 2번 문제만 자동 채우기 하잖아요. 3, 4, 5, 6번은 자동 채우기 안 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은 후에 수식을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딱 누르면 수월한데,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수월할 수는 있는데 수식을 우리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니었잖아요. 는 데이트 함수 써가지고 마법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fx 눌러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자동 채우기 컨트롤 엔터기가 힘들지. 컨트롤 엔터는 블럭 설정한 후에 입력을 했죠. 수식 입력하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 되니까 이 책대로 우리가 연습한 게 아니었잖아. 이제 수식이 나름대로 숙달이 되면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줄줄줄 하셔야 된다고. 어디 갔어?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고. 시험장에 가서도 는 함수 불러서 fx 눌러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면 시험 시간 안에 시험 다 못 봐요. 지금은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교재 잠깐 보시면은요. 38쪽에
데이터 함수가 뭐다, MID 미들 함수가 뭐다라는 기본적인 설명을 해놨는데 달랑 설명 글자만 몇 개 써놔서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문제 좀 볼게요. 추가 주문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가볼게요. 문제 2번은 어떤 건가 한번 풀어서 봅시다. 추가 주문 여부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건데 재고량이 어디 있어요? 재고량이 H 다섯 번째 셀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써 있으면 편해요. H 다섯 번째 셀이라고 써 있으면 편한데 재고량이 50 이하이면 추가 주문이라고 메시지를 넣어주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슨 함수를 써서? if 함수를 써서. 그럼 이제 if 함수 뜻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if 함수는 시험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ITQ 시험에서는 if 함수가 여러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확률은 한 90% 정도 돼요. 출제 확률은. 오히려 여섯 번째 함수가 VLOOKUP인데 VLOOKUP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딱 한 번. 제가 분석해 보니까 딱 한 번 빼놓고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교시인가 한 번 빠졌어. 몇 년 몇 월인가에 시험에 1교시 한 번 빠지고 2교시 3교시는 나왔는데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자, if 함수는 이렇게 써요. if 함수는 는 if 가로 열고 조건식. 그래서 그 조건식이 참일 경우, 그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if는 만약에 가정법이죠. 자, 이거죠. 는 if 재고량이 50 이하이면 그렇죠. 그럼 뭐 추가 주문이라고 출력을 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이거예요. 이거 말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50 이하라는 말이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50 이하거든요.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50 이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량은 아까 H 다섯 번째 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H 다섯 번째 셀. 그럼 이게. 근데 이제 공백이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으면 공백이거든요.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과정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부탁되고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또 헷갈리니까 얘도 과정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과정을. 자, 여기 가서 는 if 괄호 열고 그러니까 여기 로지컬 테스트 논리적인 질문을 해서 value if true 그 값이 참일 경우와 value if false 거짓일 경우를 기록을 하세요 라고 써 있는 거죠. 영어로. 영어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괜히 보기가 싫죠. 자, 그러면 보세요. 는 if 괄호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로지컬 테스트가 뭐고 value if true false가 뭔지는 fx만 누르면 떠요. 뜬다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함수 마법사라고 불러요. 자, 아까처럼 제가 입력을 쫙 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는 안 되니까 이 과정을 풀어봐야지. 물어보잖아요. 뭘 물어볼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고량이 얘가 재고량이 얘를 클릭했잖아. 얘가 어쩌라고?
50 이하라면 그랬잖아. 그럼 작거나 같다 50. 질문을 넣어야지. 너 50 이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일단 50 이하가 아니죠. 거짓이야. 만약에 500 이하라고 그러면 뭐 500 이하는 돼. 그럼 fall true 참이라고 뜨는데 50 이하라고 썼으니까 일단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기던 아니던 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이 책에 추가 주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추가 주문. 추가 주문. 본래 메시지는 따옴표에다 써야 되는데 추가 주문 딱 클릭하고 아래 거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따옴표로 들어가요. 아까 따옴표 안에다 추가 주문을 써야 되지만 그냥 써도 추가 주문이 들어가요. 따옴표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밑에는 공란이라 그랬잖아요. 공백은 그냥 따옴표 열고 닫고 써야지. 예를 들어 추가 주문 아님 라고 글자를 쓰면 알아서 따옴표가 들어가지만 공백 상태였으니까 따옴표 열고 닫고는 해줘야지. 확인 누르면 답이 돼요. 근데 얘는 비어있잖아요. 왜? 50 이하가 아니니까 비어있지. 그럼 자동 채우기 하고 옵션에 가서 뭐 한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되겠죠. 그럼 테두리선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얘는 날짜 숫자가 아니라 글자니까 50 이하에 되어 있는 것만 메시지가 나오고 52 초과된 거는 그냥 공란으로 나왔겠지. 이렇게. 예. 그게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거 얘는 초과라고 하죠. 초과 크다라죠. 크다. 예. 얘는 크거나 같다. 얘는 크거나 얘는 이상이라고 하고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이건 뭐 관계식인데 작다. 이거는 미만이라고 부르고 작다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하라고 부르고 작거나 같다라고 쓰고. 얘는 같다라고 부르고 얘는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기호가 약간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기호하고 비슷한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전혀 생뚱맞게 다른 것도 있어요.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위아래로 쓰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근데 컴퓨터는 위아래로 쓰는 게 제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펼쳐놓고 쓰는 거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다르다도 대각선을 긋는다든지 해야 되지만은 작든지 크든지 그러면 다르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 공방에는 올라갈 거니까는 공방에서 한번 더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추가 주문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식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를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채우기 옵션에 관한 내용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3, 4번, 5, 6번 문제는 각각 단일 문제로 끝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도 필요 없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3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3번. 레이싱용 드론 판매 수량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림하여 정수로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리고 라운드 업 T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고 예. 그래서 결과 얘가 201.4 같으면 201 뭐야
2010 1.4 같은 경우에는 2025 올림이니까 올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라운드 업 함수예요. 얘는 가로 열고 어떤 값에 대한 자릿수를 넣어주는 거죠. 자릿수. 그러면 자릿수에 맞춰서 올림한다. 올림. 이와 흡사한 함수가 이와 흡사한 함수가 두 개 더 있죠.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다운 있죠. 라운드 다운. 얘는 반올림이고요. 얘는 내림이죠. 그러니까 라운드 업을 쓰기도 하고 라운드를 쓰기도 하고 라운드 다운을 쓰니까 세 가지 함수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올림, 올림, 내림이라는 개념은 다 학습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학창시절에 배우셨으니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문제는 소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소점 이하를 반올림하시오, 올림하시오라는 이런 말은 없지만 여기 얘를 보니까 소점 이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점 이하를 올림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내림하시오, 반올림하시오. 소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내림하시오, 반올림하시오. 그러니까 소점 이상에 대해서 소점 이상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운 거는 소점 이하에 대해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배웠지만 요즘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는 소점 이하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소점 이하를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배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뒷 문제에 가서 일단은 라운드업 그러면 올림 문제도 올림하라고 썼으니까 야, 라운드업이 뭐야?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올림 함수가 뭡니까? 그러면 이걸 외우기는 어렵겠지만 라운드업을 딱 본 순간 이거는 뭐 올림이겠구나. 라운드를 만나면 반올림이겠구나. 라운드 다운하면 내림이겠구나. 왜? 문제도 나올 테니까 반올림하여 뭐 내림하여 올림하여 하고 나올 테니까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어려운 게 T-에버리지예요. 그 T-에버리지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거기다가 는 T-에버리지 그러니까 T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몇 개 있어요. 데이트 빼고 여기 보면 D-에버리지, D-카운트, D-카운트 A 뭐 D로 시작하는 게 D-썸도 있고 뭐 D-맥시멈, 미니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D-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2개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 ITQ나 커말에는 6가지만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D-에버리지예요.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을 계산하면 소점 이하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얘네들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소점 이하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소점 이하가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올림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내기가 좋죠. 그래서는 T-에버리지를 쓰는데 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나와요. 예. 제가 먼저 여기다 메모를 해드리면 는 T-에버리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필드 다른 말로는 항목이라고 하죠. 항목 계산한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라는 말이 나오죠. 크리테리아 이건 다른 말로 조건입니다. 우리말로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FX 누르시면 되죠. FX. FX 누르시면 문법이 뜨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묶음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주의사항 오른쪽 두 칸은 빼고 아래쪽 두 줄은 빼고 블럭 잡으시면 돼요. 오른쪽 두 칸은 왜 빼냐? 어차피 얘는 내가 별도로 계산하는 문제니까 굳이 포함시킬 필요 없고요. 아래쪽 두 줄도 지금 계산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아까는 뭐 재고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알맹이만 보통 입력을 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항목의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블럭을 잡는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묶음을 말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 필드. 지금 D 에버레이지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뭐의 평균을 구할 거냐. 문제지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판매 수량 여기 있네. G의 네 번째 셀. G의 네 번째 셀. 이렇게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돼요. 항목 이름을 클릭하면 되고, 이때 제품명이 첫 번째니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판매 수량이 여섯 번째잖아요. 얘가 여섯 번째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어느 책에서는 6하고 숫자, 순번을 적는 경우가 표현을 해놨어요. 해설에. 근데 1, 2, 3, 4, 5, 6을 내가 세기도 귀찮고 판매 수량이니까 클릭하면 편하잖아. 클릭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얘가 헷갈려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레이싱용 드론에 관련된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이싱용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조건을 블럭을 잡아야 돼요. 드론 종류가 레이싱용이라고 블럭을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죠. 이게 주어진 입력 데이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완구형에 대한 드론 종류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블럭을 못 잡습니다. 왜냐면 드론 종류가 완구형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는 그때는 반드시 드론 종류가 완구형이라고 써놓고 거기를 블럭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드론 종류가 레이싱용이라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답이 돼요. 이게 어디야? 거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 중에서 판매 수량의 재고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다 평균을 구할 거라면 그냥 요거의 평균만 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레이싱용에 관한 종류에 관한 것만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이제 54와 401에 대한 평균만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227.5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드론 종류가 레이싱이라고 써 있어야지. 이렇게. 만약에 드론 종류가 완구형 같으면 어딘가에다 이렇게 써놓고 드론 종류가 완구형이라고 써놓고 여기를 조건으로 걸어야 돼요. 근데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조건을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론 종류는 레이싱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소수점 이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데이트 에버레이지 함수 밖에다가 함수를 적용해야죠. 아까 어떤 함수는
데이터 안에다가 미들 함수를 추가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를 먼저 계산했어요? 라운드업을 먼저 계산한 게 아니라 t 에버리지를 먼저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은 요 앞에다가 라운드업을 써줘야죠.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앞에다가 여기다 쓰든지 이렇게 써야 돼요. 라운드업 여기 있네요. 요거 쓰고 저 뒤에 가서 컴마 0 소점 없이 하겠다 라는 뜻으로 0. 근데 0을 딱 쓰고 나서 엔터를 탁 쳤더니 괄호를 안 닫았단 말이야. 마지막에 엔터를 딱 눌렀더니 여기 뭐라고 뜨냐면 어라 너 괄호 안 닫았네. 끝에 0 다음에 괄호 안 닫았는데 내가 보니까 0 다음에 괄호를 닫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거니?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눌러주면 0이 밑에 메꿔지죠. 괄호가 메꿔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라운드업을 썼으니까 는 라운드업을 쓰고 여기 값이 있고 자릿수가 있잖아요. 이때 t average라는 거에 의한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릿수는 소점 없이 나와야 되니까 0을 쓰면 되고 사이사이 제가 빈칸 띈 거는 그냥 보시기 좋으라고 쓴 것 뿐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렇게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죠. 요것이 답이 된다 이거죠. 요것이 답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t average도 시험에 잘 나와요. 아까 우리 처음에 풀어봤던 게 문제가 뭐였죠? 데이트 미들 함수. 그러니까 데이트는 자주 안 나와요. 데이트는 어렵진 않아요. 는 데이트 괄호 열고 연도 월 일만 써주면 되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미들 함수가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if 함수는 뭐 단골선 중에 하나죠. 그리고 라운드업이 나올 건지 라운드가 나올지 라운드 다운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한 60%의 확률이 출제 지금 확률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시험에 출제하는 확률이 높아요. 문제 4번 H8C -1212 H8C가 어디 있어요? H8C111 여기 있네. 그렇죠? 이 제품에 대한 재고량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의 재고량 순위를 구하시오.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래요. 그리고 결과 뒤에 몇 위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함수를 쓰라고 했냐면 랭크 함수하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2위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몇 위 하게 나오게. 그럼 여기서 이제 앰퍼샌드 연산자는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설명을 또 드려야죠. 그렇죠? 좌우를 결합하는 연산자입니다. 예를 들면 1하고 2를 결합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 얘는 1,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문자입니다. 문자. 숫자 12가 아니라 1, 2라는 글자. 그 다음에 는 안녕이라는 글자랑 하세요라는 글자를 결합하면 결과는 안녕하세요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는 랭크 함수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거기다가 몇 위를 붙이면 이렇게 붙이면 랭크 함수는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몇 위 하고 나오겠지. 몇 위 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앰퍼센드 연산자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랭크가 헷갈려요. 랭크도 1번이나 2번 문제로 나오면 더 어려워요. 근데 3, 4, 5, 6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쉬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는 랭크 가로 열고 랭크가 2007까지 엑셀 2007까지 랭크 하나만 있다가 엑셀 2010으로 가면서 랭크.avg 랭크.eq로 변했어요. 사용법은 똑같은데 랭크랑 랭크.eq가 같은 뜻이고요. 랭크.avg는 새로 나온 기능입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순위를 구하는 함수가 랭크인데 그게 2010으로 가면서 랭크.eq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랭크.eq로 계산해서 보냈어. 근데 저쪽에 받아보는 사람이 2007이야. 엑셀 2007. 그럼 이게 에러가 나요. 답이 안 나와요. 이 수식으로 쓰려면 2010으로 보지 않으면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2010으로 본다고 했지만 실제 업무적으로는 2007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냥 랭크로 나온 것 같아요. 랭크.eq 쓰려면 랭크.eq 쓰면 되고. 자, 넘버, ref, 오더 이런 말이 나와요.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fx 누르시면 돼요. fx 누르면 문법이 뜨지 않습니까? 엑셀 2007 및 이전 버전의 호환성을 위해 제공하는 함수고 이때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건데 이때 넘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래요. 문제가 뭡니까? H8C1212의 재고량 그게 요거죠. 120이요. 얘의 순위를 구하는 거야. 클릭하고 REF는 참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리퍼런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엄마 나 3등 했어요 라고 하면 전국 3등인지 5사람 시험 봐서 3등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순위를 구하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순위를 구할 거 아닙니까? 800명에서 몇 등인지 이걸 모르니까 이때 REF는 나를 포함한 재고량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서 내가 몇 번째로 이거지. 반드시 내가 포함된 영역이 블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더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써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순위를 구할 때는 큰 값이 1등을 해요. 작은 값이 1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쓴다? 0이 아닌 값. 1을 쓰게 되면 작은 게 1등이란 뜻이고 생략하거나 0을 쓰게 되면 큰 값이 1등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0을 쓰든지 생략하면 큰 숫자가 1등인데 우리 문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내림차순하여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되는 거죠. 확인 누르면 3이라고 떴지 않습니까? 그 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그러면 뭐다? 답이 3이니까 3위 하고 나오겠지. 그럼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위라고 써줘야지. 몇 위.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수기로 써주시면 몇 위가 되는 거죠. 몇 등, 몇 위, 뭐 이렇게. 네, 요렇게. 요거는 뭐 붙여도 되고 떨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시험 문제는 대부분이 큰 값이 1등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는데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얘가 0이 아니라 1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는 0을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얘 자체를 생략해도 되고 이게 생략해도 되고 써줘도 되고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때 쓰는 거니까. 랭크도 시험에 잘 나와요. 어차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예, 그런 걸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랭크 함수는 어떤 값, 여기 참조 영역,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갔었죠. 내가 내 값이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를 지정해주는 영역에다가 표시를 해줘서 이때 옵션이 순위를 구하려는 값인데 오더 0이면 생략하면 큰 게 1등이고 0이 아닌 값 0이 아니면 0.1을 써도 되고 100만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0 아니면 보통 1을 많이 쓰니까 1 쓰면 작은 게 1등이고 이런 거죠. 실제로 랭크 함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같이 커말 자격증에서는 거의 출제 확률이 100%입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아요. ITQ 시험에서도 랭크는 굉장히 많이 포지션을 차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재고량의 순위를 직접 계산하래요. 아까는 요거 하나만 계산했잖아요. 직접 계산해 볼게요. 다. 지금 제조 날짜가 아니라 추가 주문 여부가 아니라 여기에 직접 재고량의 순위를 구하는 문제가 직접 나왔다고 하면 8문항에 대한 순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아까 어떻게 썼냐면 는 랭크 괄호 열고 fx 눌렀잖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넘버는 뭐죠? 내 재고량이죠? 내 재고량이죠, 뭐. 내 재고량. REF는 뭐죠? 나를 포함한 전체 재고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중요한 거. F4번 키 눌러보세요. 이때. 각 셀에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꽝꽝 찍힐 겁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자동 채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4번 문제는 자동 채우기 안 했죠. 단일 문제였잖아요. 그때 달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은 달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자, 먼저 제가 달러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동 채우기 하면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간 상태로 뒤에 컴마 0은 안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 자동 쓰고 자동 채우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얘도 1등, 얘도 1등, 얘도 1등, 얘도 1등이래. 1등이 넷이나 나왔어. 이때 이 셀을 더블 클릭하면 참조를 어떻게 하나 보셔야 돼. 참조. 아까 여기 처음에 1등 답 나온 거를 더블 클릭해 보면 파란색이 내 거고 녹색이 참조 영역이잖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걸 여기 1등 있는 거 여기 클릭 3등 있는 걸 더블 클릭해 보면 파란 거는 내 점수는 맞는데 녹색 부분이 이상하게 돼 있죠. 이 녹색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녹색 부분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 참조 영역은 다 여기를 와야지. 전체 8개를. 그런데 자동 채우기를 하면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내 거는 왼쪽에 있고 참조 영역은 왼쪽으로부터 8개고 그러니까 얘도 참조 영역 내 거는 왼쪽에 있고 참조 대상은 왼쪽으로부터 밑으로 8개고 얘는 참조 대상은 내 거 파란 거는 맞는데 참조 영역은 내 거로부터 밑으로 8개고 엉뚱한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법사에서 요 부분을 블럭을 잡았을 때 F4번 키를 눌러줘야
얘가 항상 그 위치를 지정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답은 자동으로 돼요. 과거의 문제는 순위를 구할 때 1번 아니면 2번에서 순위를 구했어요. 그럼 뭐를 알아야 돼? 셀 참조 영역을 알아야 돼. 셀 참조 방식에 대해서. 자, 여기서 셀 참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셀 참조 방식은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그 다음에 상대 참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를 계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 채우기라는 걸 하잖아요. 하나를 계산한 후에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셀 참조 방식에 따라서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문제시 되는 게 많아요. 많이 나온다고.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판매 수량과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는 해가지고 얘와 얘를 더할 거 아닙니까?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뭐 함수를 쓰던 뭐를 하든 간에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은 어디에 있어요? 내 왼쪽에 있는 애들이죠? 내 왼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각각 왼쪽에 있는 걸 더하라구나 해서 왼쪽 걸 더해준다고. 이렇게. 이게 상대적 계산법이에요. 아까 제조 날짜도 어떻게 했어요? 저 앞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5번째, 6번째, 7, 8번째를 잘라서 연월일로 지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얘도 저 왼쪽에 있는 걸 잘라 가지고 12월 12일이 된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상대적 계산법이라 그래요. 상대 참조적 계산법. 상대 참조. 그런데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구하거나 또 마지막 6번째 vlookup 함수를 구하려고 그러면 참조 영역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순위를 구할 때 하나만 구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번 구해야 돼서 자동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절대 참조가 필요하더라 이거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절대 참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절대 참조고, 상대 참조는 그냥 달러가 없는 게 상대 참조고, 혼합 참조는 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혼합 참조라 그래. 달러가 한쪽에만 있는 거를. 이게 뒤에 이 문제는 지금 안 나왔지만 저 뒤에 가서 연습할 때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또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셀 참조 방식은. 최저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위 원에 대해서 정의된 이름, 판매 금액을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럼 스몰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죠. 볼게요. 는 맥스 범위, 이건 최대값. 는 미니멈 범위 중에 이건 최소값. 맥시멈 미니멈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맥시멈 밸류, 미니멈 밸류의 줄임말로 맥스 미니멈을 쓰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얘는 가장 큰 값이라고 보통 부르고, 얘는 가장 작은 값이라고 불려요. 그게 이제 무슨 뭐 최대 최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는 large. 이거는 범위 중에서 n번째로 큰 값. 는 스몰. 이거는 범위 중에서 n번째로
작은 값. 가장 큰 값도 있고 세 번째로 큰 값도 있고 100번째로 큰 값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것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더니 세상에는 다 1등만 찾는데 자기는 2등 3등도 아닌데 자기는 안 찾아준대. 그런 거를 이렇게 개그 프로에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대뜸 생각나는 게 라지 스몰이구나. 이것도 직업적으로 참 직업병 중에 하나예요. 개그를 개그로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라지 스몰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름 정의한 거 있었잖아요. 어디 이름 정의한 게 어디 있지? 요거 F5부터 F12 합계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는 썸에서 셀 주소를 정해줘야 되는데 는 썸 판매 금액을 쓰면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는 스몰 판매 금액 영역이 어디라 그랬어요? 판매 금액이 여기 F5부터 F11이잖아요. 그 얘들을 블럭 딱 잡는 순간 저 이름이 판매 금액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 또 직접 가서 클릭해보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거든. 여기다가 F5부터 F11, 제일 작은 거니까 1 쓰면 되죠. 제일 작은 거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 하는 거예요? 스몰 판매 금액 1 이렇게 써라는 얘기지. 판매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됐으니까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답은 똑같이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쓰면 틀린 거라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로써 이렇게 써도 돼요. 는 미니멈 가로 열고 판매 금액이라고 쓴 거랑 같은 뜻이겠죠. MIN이 제일 작은 값 구하는 거니까. 같은 뜻인데 이 책에서는 좀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고, 안 쓰면 안 되죠. 쓰라고 하니까 써야 되겠지. 자, 제가 한번 입력해 볼게요. 보세요. 여기다가 는 스몰 가로 열고 아까 판매 금액이었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딱 잡으면 보세요. 글자로 나와. 블럭 잡으니까 판매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됐으니까 나온다고 자동으로. 그럼 컴마 1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스몰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우리말로 판매 금액이라고 쓰고 해도 되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이게 판매금이라고 떠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름 정의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볼게요. 수식에 가서 이 판매금액을 제가 빼버릴게요. 여기 이름 정의를 제가 지웠단 말이에요. 이제 지웠는데 여기다가 는 스몰 가로 열고 블럭을 딱 잡았더니 웬걸 셀 주소로 나오네. 셀 주소로 나왔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컴마 1 쓰면 이거는 뭐다? 틀린 거다. 틀린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블럭을 잡고 여기를 판매 금액이라고 이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판매 금액이라고 등록을 한다고 해서 얘가 판매 금액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 부분을 치워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설정을 해줘야 돼. 예.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판매 금액이라는 건 안 해놓고 나서 는 판매 금액을 섞을랑 이렇게 이렇게. 얘가 검정색으로 나왔잖아요. 본래는 파랗게 나왔잖아. 그래서 엔터를 탁 쳤더니 어라? 나 그 이름 몰라 그러잖아. 야, 판매 금액이 뭐냐?
나는 모르겠다. 그럼 아차, 이름 정의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 판매 금액이라고 이름을 등록하는 순간 그때는 답이 돼요. 아, 이건 판매 수량이네. 여기 판매 금액 이렇게 여기를 판매 금액이라고 이름을 등록하는 순간 그때는 이제 판매 금액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됐으니까 답은 나오지. 근데 이게 순서상에 아까 데이터 입력하고 계산 작업 전에 이름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정의했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블럭 잡아주니까 판매 금액이라고 영역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진도를 나가는 거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죠. 이 순서가 꼬이면 헷갈려요. 근데 세상에, 이건 오른쪽 정렬이죠? 요거 숫자도 오른쪽 정렬인가? 얘는 오른쪽 정렬 아까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숫자 아니에요? 숫자? 평균은 숫자잖아요. 오른쪽 정렬해야지. 여기도 돈이잖아. 오른쪽 정렬해야지. 안 하나? 원 데이터를 우리 입력할 때 그랬잖아요.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입력하는 것만 오른쪽 하고 얘는 뭐 내비도 상관없겠네. 왜냐면 정답에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오른쪽 정렬하면 틀리나요? 예를 들어 여기다 쉼표살 찍어주면 틀리나요? 안 틀려요. 얘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틀리고 감점이 되고, 여기는 하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돼요. 컴활자 계층은 하라는 말이 없는데 하면 또 틀립니다. 거기서는 또 IT키는 하라는 말 없는데 해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보기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로 처리하지는 않아요. 자, 지금 스몰이라는 함수를 잠깐 배웠는데, 스몰 아까 뭐가 있다고요? 라지, 큰 거. 또 제일 큰 거 맥스, 미니멈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라지에 컴마 1 쓰면 그게 맥스하고 똑같고, 스몰에 컴마 1 쓰면 그게 미니멈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스몰에 컴마 1 쓰면 제일 작은 거니까. 라지나 스몰을 맥스하고 미니멈은 참 안 냈나봐. 너무 쉬워서. 라지하고 스몰은 그래도 컴마 1 쓰는 게 있으니까 좀 복잡하다고 예를 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만 100문제 내면 금방 풀지 뭐. 얘는 쉬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신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한 거 있었죠? 라운드업에 뒤에 에버리지 구한 거 있잖아요. 얘가 제일 복잡할 거예요. 지금은요. 6번 전까지는. 6번이 제일 어려워요. 문제 6번. 아까 제가 이거를 여기다 구해가지고 는 스몰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이때 판매 금액을 블럭을 잡고 거기다 1 쓰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죠? 아까는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안 한 이유는 스몰이라는 함수 자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쉽다고 느껴지면 그냥 암기가 쉬워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함수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6번째 한번 볼게요. H 14번째 셀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판매일을 구하시오. 무슨 함수를 써라? VLOOKUP 함수를 쓰시오. 그래서 얘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 2018년 01월 01일로 하게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예요. 이거. H11자가 이거잖아요. 그냥 제품명에 내가 위치 바꿔주면 알아서 그 제품에 대한 판매 일자가 나와야 되고, 이거를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거에 대한 판매일이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죠. 이 앞부분에 있었던 제품명에 대해서 판매 일자가 나오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아니라 요거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0510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고, 0711 같으면 이 날짜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VLOOKUP 한번 써볼게요. 는 VLOOKUP, 버티컬 룩업이라 그래. 버티컬 룩업, 세로. 예. 밑에 한번 보세요.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룩업 밸류, 룩업 밸류는 얘가 룩업 밸류입니다. 얘가 룩업 밸류고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냐면 이 룩업 밸류가 들어가는 값이 어디죠? 여기서 있죠. 여기 B의 5번째부터 제품명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판매일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뒤에까지 다 잡아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중요한 거는 제품명이 선택되면 자동으로 판매일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뭐다? 테이블 어레이예요.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그러면 이제 또 헷갈리는 건데, 자, 이거를 직접 쓰지 말고 FX 한번 눌러보자고요. 당신이 찾고자 하는 값이 뭡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야. 룩업 밸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글자는 이거죠. 이거에 대한 뭐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디를 참조해야 됩니까?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한 덩어리를 테이블이라 그래요. 어레이도 하나의 덩어리를 어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판매 금액을 가져오는 거예요. 판매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판매 날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판매 날짜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때 찾는 글자가 HOC 1108 뭐 1012라는 글자를 찾아서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거기부터 블럭을 잡아요. 요렇게 최소 여기까지. 그러니까 A부터 블럭 잡으면 안 돼요. VLOOKUP을 계산할 때는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HOC 1108이라든지 이런 거 이거. 그럼 XOC 1108이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서 판매일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생을 하겠죠. 그럼 판매일은 몇 번째 칸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에 있잖아요. 그럼 컬럼 인덱스 넘버에다가 4라고 쓰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D 에버레이지는 블럭을 잡을 때 항목 이름부터 블럭 잡았잖아요. 제품 명서부터 블럭 잡았잖아요. 그리고 판매일을 클릭했잖아, 항목을. 근데 VLOOKUP은 알맹이부터 블럭 잡아요. 알맹이만. 항목 이름을 블럭을 안 잡습니다. 알맹이만 블럭을 잡고요. 그리고 몇 번째 칸에 있는 항목을 가져올 거냐라고 해서 1, 2, 3, 4, 4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요, 우리 시험은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0 쓰세요. 0. false라고 써도 되고요. 0 써도 돼요. 0 써도 돼요.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 안 쓰고요.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 는 VLOOKUP 찾는 값은 요 제품명에 있는 요거죠. 요거 그리고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그 글자가 들어가는 동네를 첫 번째로 시작해서 판매일까지만 구하면 되죠. 판매 금액이나 판매 수량, 재고량까지 블럭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판매일로만 물어볼 거니까 거기까지만 블럭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컴마 제품명이라는 글자에서 찾아가지고 판매일을 검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품명이 첫 번째고
분류가 두 번째, 드론 종류가 세 번째, 판매일이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4라고 씁니다. 판매일이란 셀을 클릭하면 안 되고, 얘를 클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가 4라고 찍는다. 그 다음, 레인지 룩업이라는 거 있었는데, 아까 제가 무조건 뭐라고 쓴다? 0이나 false를 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false나 0을 써요. 유사일치를 쓰려 그러면 제품명이 반드시 오름차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제품명이 뒤죽박죽 섞여 있지 않습니까?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정확히 일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제품명이 앞부분이.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0을 쓴다. false를 써도 되고 0 써도 되고. 그러면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여기다가 이제 써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일반이 아니라 뭐로 바꾼다? 간단한 날짜로 바꿔야 날짜로 보이는 거죠. 날짜로 보이는 거죠. 요거. 아, 이게 H까지 와 있었네요. H까지. 아까는 이게 공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G에다 맞춰놓고 했는데 약간 벌어지니까 이제 제대로 다 벌어져서 H까지 이렇게 왔어요. VLOOKUP 함수 한번 다시 해볼게요. VLOOKUP 함수는 요거 제품명에 대한 해당하는 판매일을 가져오는 건데 항상 6번 문제가 VLOOKUP 함수예요. 요즘 문제들에서 예전에는 VLOOKUP이 1번 아니면 2번 했었어요. 랭크가 1번, VLOOKUP이 2번 항상 그랬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지금은 6번의 문제를 내죠. 다시는 VLOOKUP 밑에 lookup 밸류 복잡하니까 어떻게 한다? fx 누른다. 이때 lookup 밸류는 찾는 값인데 그것이 유효성 검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항목, 유효성 검사로 지정했던 그 항목. 그 테이블 어레이는 이 lookup 밸류로 시작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부터 판매일까지만 포함하면 돼요.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재고량을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품명의 첫 번째고 판매일이 네 번째니까 여기다가 4라고 쓴다. 그리고 레인지 룩업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써야 되니까는 false. 여기다 false라고 쓰면 돼요. FALS 이렇게 false라고 써도 되고 뭐라고 써도 된다? 0이니까 0 써도 되고 참임은 1이고 거짓이면 0이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여기 쓰는 대로 false라고 쓰면 돼요. 근데 얘가 숫자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숫자로. 그럼 얘를 뭐로 바꾼다? 날짜로 바꾼다. 간단한 날짜로. 그러면 연월일로 나온다. 그런 바람에 이 칸이 마지막 칸이 갑자기 착 넓어질 수는 있어요. 날짜 형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날짜는 10글자잖아. 10글자. 연월일 하고 대시. 보통 엑셀이 한 칸이 8글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날짜가 10글자가 되니까 자동으로 넓어지더라. 그것이 이제 VLOOKUP 함수에 대한 기본 설명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0점 추가. 처음에 입력한 데이터가 100점. 계산 작업이 20점씩 6문항.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한 문제 이상은 꼭 맞춰야 돼요. (240점) 한 문제가 아니라
6문제 다 놓치면 몇 점이죠? 120점 감점이죠? 120점이 감점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500점인데 500점 중에 120점을 감점하면 38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400점 이상의 A등급이라고, 1등급이라고. 한 문제를 맞추면 400이 될 수 있잖아요. 반드시 한 문제는 맞춰야 돼요. 근데 한 문제 맞추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VLOOKUP 꼭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맞추면 되고, if나 랭크나 t 에버리지 같은 거 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잖아요. 5개, 6개 중에서. 그럼 한 400 한 2, 30점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A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또 쉽게 나올 수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 셀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에 대해서 빨강 스타일의 막대 스타일을 빨간색으로 이용하는 최소값 및 최대값을 만들래요. 자, 여기 블록 잡으시고 나면은요. 자, 블록 잡으셨죠? 조건부 서식 가보세요. 홈 탭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때 데이터 막대라고 써있으니까 데이터 막대 가보세요. 여기 무슨 색깔 하라고요? 빨강. 그럼 그라데이션에 가도 빨강이 있고요. 단색에도 빨강이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처음에 파랑,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빨강, 그 다음에는 뭐지 이게? 주황, 그 다음에는 연한 파랑, 그 다음에 자주. 우리 빨강 하라고 그러니까 빨강 해야지 뭐. 근데 빨강 데이터 막대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빨간 막대가 있고 그냥 단색으로 칠하는 빨간 막대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찍으세요. 이게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색깔을 뭐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간에 뭐 녹색을 하면 틀린 거지. 빨간색을 하라 그랬으니까 빨간색인데 그라데이션을 해야 될지 단색으로 할지는 지정이 없잖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보세요. 넓은 애가 있죠. 빨간색이 넓게 나온 애가 있잖아요. 그게 최대값이고 좁게 나온 애가 있잖아요. 그게 최소값이란 뜻이에요. 최대값 및 최소값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막대 색깔 빨강이든 뭐 파랑이든 이게 그냥 블럭 잡으시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 가서 파랑하라면 파랑하면 되고 빨강하라면 빨강하면 되고 되게 쉽죠. 이거는요. 이렇게 나오면 걱정이 없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제 걱정되지. 이 문제 일단 쉬운 거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판매 금액에다 블럭 잡아 보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뭐 파랑을 하든지 녹색을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가장 넓게 보이는 애가 최대값이고 가장 좁게 보이는 애가 최소값인데 이 판매 수량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치보다 넓은 애들이 여러 개가 보이고 판매 금액은 중간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애들이 많이 있죠. 78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 나머지 숫자들에 비교했을 때. 그래서 윤원이 원래 큰 값이니까 최대값으로 가장 넓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숫자들은 78만이라는 숫자에 비교해 봤을 때 중간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없이 다 낮은 숫자에 속하는 애들이라서 너비가 좁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판매 수량은 701이 가장 크지만 그래서 32가 제일 작지만 중간치 이상 되는 숫자들이 여럿 있어요. 380이나 450이나 이렇게 나오는 애들. 그래서 딱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여기는 중간치 이상 되는 애들이 많이 있구나. 이 판매 금액은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유난히 큰 숫자가 있구나. 유난히 비싼 금액이 있구나. 보편적으로 저렴한데 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꾸며지는 게 자동으로 바뀐다. 이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색깔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는 주황색을 칠하고 여기 노란색을 칠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서식 지정이에요. 강제 서식 지정이고, 얘네들은 보세요. 여기는 숫자가 25,000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250만원을 바꾸면 얘가 가장 넓어졌잖아요. 큰 숫자가 됐으니까. 그럼 78만은 중간치도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좀 커. 그래서 너비가 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조건부 서식을 지정해 줄 때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근데 이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불필요하게 하나 연습했잖아요. 얘를 없애줘야죠. 이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규칙 지우기 해도 되는데,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란색 규칙이 하나 서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를 규칙 삭제하면 되죠. 삭제하면 사라지고요. 또는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로 가면 지금 선택한 영역에 대한 규칙만 지우면 되잖아요. 그게 지워진다. 만약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규칙을 삭제하라 그러면 판매 수량 규칙도 삭제되면 안 되잖아요. 원한 영역만. 얘는 값이 바뀌면 자동으로 서식이 바뀌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거. 조건부 서식. 이 조건부 서식 중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재고량이 100 이상이 되면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출력하시오라고. 문제가 재고량이 100 이상이 되면, 그럼 이제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니까 여기다 기타 규칙에 들어가서 크다는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은 건 없잖아요. 크다 작다 이건 있지만 크거나 같은 건 없잖아요. 그때는 기타 규칙에 가서 크거나 같다를 선택해주고 얼마? 100보다 하고 색깔을 지정해주면 여기만 들어가. 여기만 100 이상 되는 애들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재고량이 100 이상이 되면 그 행 전체가 100 이상 되는 애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도 100 이상 되잖아요. 여기도 100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가 빨간 글자로 나오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고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아까처럼 판매 수량에 대하여 그럼 그거만 블럭 잡으면 되지만, 조건부 서식에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 어느 조건에 대한 행 전체가 그러거든. 행 전체가. 그러면 행을 전체를 블럭을 잡아주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무조건 수식. 그리고 밑에 서식란에다가 수식 입력하는 서식란 여기다가 클릭해 놓고 재고량이 10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재고량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F4번 키 2번 누르세요. F4번 키를 2번 누르면 달러 표시가 어떻게 간다?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앞으로 달러 기호가 들어가는 혼합 주소가 되거든요. 혼합 참조가 돼.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100. 이게 조건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식에 가서 뭐 하면 된다? 글꼴의 색깔을 빨강으로 하겠다, 뭐 굵게 하겠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빨간색으로 굵은 글자 확인.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100 이상이 된 애들만 전체가 빨간색이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가 45가 아니라 145래. 그러면 얘도 빨간색이 들어갈 테고,
마찬가지로 저 위에 있는 134가 알고 봤더니 그냥 34였어. 그러면 빨간색이 사라지고 100 이상이 돼야만 빨갛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고량에 대한 숫자 값이 바뀌면 조건에 따라서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줄 전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시작을 했다.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함수 문제가 45쪽에 나와 있는데요. 함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데이트가 몇 년, 몇 월, 며칠을 써주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타임도 그래요. 시분초를 써주면 시간이 되는 건데 1번서부터 지금 위에 이어서부터 타임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페이지 넘기면 위크데이가 있어요. 위크데이 함수요. 위크데이 함수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위크데이는 뭐냐면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반환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 무슨 요일이니? 이게 아니라 야, 너 요일이 뭐 있을 텐데 값이 얼마냐? 나 3이야, 2야. 요일에 해당하는 거를.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는 weekday 가로 열고 today는 뭐냐면 우리 그 위에 보면 today라고 있죠. weekday 위에 today. 지금 날짜, 현재 날짜란 뜻이에요. 예. 근데 옵션이 이제 1이 있고요. 옵션이 2가 있고요. 옵션이 3이 있어요. 위크데이는 날짜를 써주고 뒤에 옵션을 씁니다. 옵션. 근데 이 옵션에서 3을 쓰는 경우는 거의 우리 시험에서 본 적이 없고요. 1은 뭐냐면 일요일이 일로 나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값이 얼마니?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나 1이야. 근데 실례지만 옵션을 뭘 썼어요? 물어보겠죠. 나 옵션 1을 썼는데 나 1이다? 그러면 아, 얘가 일요일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러면 월요일은 2가 되고 그럼 토요일이 뭐가 된다?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 무슨 요일이니? 숫자가 얼마니? 물어봤더니 나 1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실례지만 옵션을 뭘 썼습니까? 그랬더니 나 옵션 2 썼어요. 그래. 그럼 아, 옵션 2를 썼는데 월요일이 일요일 값이 1이다. 그러면 아, 당신은 월요일이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화요일인 경우는 얼마? 2가 되고 토요일이면 뭐가 된다? 6이 되고 일요일이 7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 전 세계적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요일이 1이니까 옵션 1을 쓰는 거고요. 얘는 월요일이 0이에요. 화요일이 1이고요. 토요일이 5고요. 일요일이 6입니다. 옵션 3은 얘는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밑에도 나와 있어요. 그 위크데이에 대한 리턴 타입 옵션 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변하는지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옵션을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뒤에 모의고사 또 관행도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랭크, 라운드 다운, 맥스 치썸, 그 요즘은 또 안 보이네. 초수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죠? 에버레이지죠. 에버레이지. 에버레이지는 평균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맥스, 미니멈, 뭐 라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스몰. 이런 거는 뭐 그리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단순히 평균 구하고 합계 구하고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웃기는 게 합계는 수학 함수고 평균은 통계 함수예요. 그룹이 다릅니다. 그건 뭐 신경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47페이지에 메디안이라고 나왔어요. 메디안.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 메디안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여기 보니까 는 메디안. 자, 이거예요. 1, 3, 2. 중간값이 얼마네요? 중간. 데이터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섞어 놨는데 순서대로 봤을 때, 순차적으로 봤을 때 중간값이 뭐냐 이거지. 본래는 1, 2, 3이죠, 순서가. 그리고 답은 뭐가 된다? 중간이니까 2지. 1, 2, 3.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쓰면 답이 뭐가 될까요?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3, 5죠. 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1, 2, 3, 5잖아요. 그렇죠. 1, 2, 3, 5의 중간값이 얼마예요? 2와 3의 사이에 있겠죠. 3개 같으면 딱 접으면 가운데가 있는데 짝수개 같으면 걸친단 말이에요. 그럼 2.5예요. 근데 시험에 못 봤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예, 이런 게 있다더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카운트는 세는 거예요. 는 카운트를 쓰고 범위를 지정해주면 이 범위 내에 숫자만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숫자만의 개수. 는 count a 가로 열고 범위를 정해주면 범위 내에 빈 칸을 제외한 개수를 구해요. 숫자든 글자든 뭐라든 하여튼 빈 칸만 빼놓고 세는 거예요. count all. 거기 나와 있어요. 비어있지 않은 거. 빈 칸을 제외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count blank라고 있어요. count blank. 블랭크니까 범위 내에서 빈 칸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게 몇 개 있냐 이거지. 여기 또 없네 설명이. 예, count blank. 얘네들은 중요치 않아요. 근데 실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unt if가 시험에 잘 나와요.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이런 거죠. 우리 반에 남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 여학생이 몇 명이냐, 50점 이상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부를 때 조건부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조건부 개수 구하는 거.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밑에 보면 sum if라고 나왔잖아요. sum은 무조건 합계를 구하는 건데 sum 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라고. 우리 반의 여학생들 인원수로 몇 명이냐 그러면 count if고, 여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sum if가 되고.
그 다음에 48쪽에 보시면 프로덕트는 곱셈이에요. 그러니까 는 썸 1, 2, 3 하면 4 하면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10이 되는 거고요. 합계를 1, 2, 3, 4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는 프로덕트 1, 2, 3, 4를 쓰면 이거는 곱셈 문제예요. 곱셈 곱하기 24가 되겠죠? 24 곱하기니까 죄다 곱하는 거죠. 뺄셈은 함수가 없습니다. 나눗셈하고. 왜냐면 덧셈과 곱셈에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항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 뭐를 이렇게 바꿔서 더해도 똑같고 바꿔서 곱해도 되는데 뺄셈이나 나눗셈은 좌우를 바꾸면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연산자로만 계산하는 거지. 뭐 빼기 뭐 이렇게. 예. 썸 프로덕트는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곱해서 더하는 거. 곱해서 더하기. 이렇게 여기 한번 잠깐 보면은요. 여기 이제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인원수, 시급, 시간. A 지역은 여기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 오는 사람은 20명이고 시급이 8,700원이래. 그리고 여기는 5시간 일할 거야. B 지역에 오는 사람은 15명인데 9,5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6시간 일할 거예요. C 지역에 오는 사람은 45명이 오는데 여기는 8,600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0시간씩 일할 거예요. 이렇게 바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죠? 이렇게 곱해야 되고 이렇게 곱해야 되고 이렇게 곱해야죠. 그 다 더해야죠. 여기다 한번 보세요. 소개가 있는데 소개가 는 프로덕트 함수를 쓰죠. 프로덕트 곱셈이니까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공식이니까 곱하기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눌러주면 이제 합계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733만 5천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지역, B 지역, C 지역을 이건 하루지만 만약 기간도 들어가면 기간에 맞춰서 또 기간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B, C 지역에 투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가 이날 일당이 733만 5천 원이 나간다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는 sum product 여기 있는 거 컴마 여기 있는 거 컴마 여기 있는 거 그럼 세 동네가 있는데 얘를 각각 곱해 가지고 더하면 답이 한 번에 나오죠. 답이 한 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sum product 우리 책에 48쪽에 보면 단가가 있고 판매량이 있는데 그 단가 영역과 판매량 영역을 각각 곱해 가지고 더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곱해 가지고 더하면 한 방에 계산이 된다 이거지. 안 그러면 각각 항목별로 곱해 가지고 마지막에 더해야 되는데 sum product는 곱해서 sum 더해 버린다. 얘가 간혹 시험에 나와요. 간혹 시험에 어떻게? 여기에 보면 이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45,000원짜리 54개, 25,000원짜리 380개를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는 sum product 해가지고 이 동네, 이 동네 이렇게. 그럼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을 곱해가지고 더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를 각각 블럭 잡아서 곱해서 한꺼번에 마지막에 더하면 되잖아요. 그게 sum product예요.
썸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시험에도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은데 간혹 나와요. 그러면 썸 프로덕트가 뭔지만 아시면 문제지에 썸 프로덕트 쓰라 그러면 쓰면 되는데, 썸 프로덕트가 곱하는 건지 나누는 건지 뭔지를 모르면 헷갈리니까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라운드 다운, 또 라운드 업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뭐 셋 중에 하나 뭐 마음에 드는 거 나오겠지 뭐. 그리고 이제 INT, 트렁크, 그 다음에 이제 모드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가 원체 정신이 없어요. 많아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까 위크데이가 좀 잘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하고 뭐 썸 if하고 이런 게 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좀 썸 프로덕트가 좀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은 잘 나오고, 그 나머지는 이제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뒤에 이제 오른쪽에 49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6개 중에 반드시 시험에는 꼭 나오는 편이고요. 출제 확률이 한 90% 되니까. 근데 제일 만만한 게 평균 구하는 게 소수점 때문에 라운드랑 섞어버리면 되고, 나머지는 그때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제가 메모한 거 그대로 공방에 올라갈 거니까 오늘 공부한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내일 또 세밀하게 또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가면 갈수록 빨라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